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상훈 변호사님 모시고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후 위법성 여부 등 대검 국감에서 나온 법률적 쟁점들에 관해서 명쾌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 변호사님, 윤석열 검찰총장이 맹활약했다 그럴까요? 작심 발언, 소신 발언을 한 국감 보셨죠? 맹활약이라보다도 본래 법에 있고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말 하니까 세상이 워낙 비정상으로 돌아가니까 맹활약이라 그러시는데 지극히 정상적인 말 한 겁니다. 법에 있는 말. 그래서 뭐 정치적인 해석들은 다른 데서 좀 많이 했는데요. 우선 그 국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첫 번째가 추미애가 걸핏하면 지금 세 번째였죠. 휘두르는 게 수사지휘권 발동입니다. 맞습니다. 조자룡의 헝칼 휘두르듯이 지금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붙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나는 위법 부당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근거와 목적 이것에 따라서 위법 부당하다는 건데 추미애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뭐가 맞는 얘기? 추미애 장관 당연히 아니라 그러겠죠. 지금 이번에 수사권 발동이 추미애 장관 되고 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헌정 사상 네 번째고. 2005년인가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천정배 장관인가요? 그때 한 번 있었고. 강정구 김종배 총장인가요? 그때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수사권 발동에 이제 지휘에 응하고 사표를 냈죠. 검사로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 들어서 지금 벌써 세 번째가 가까이는 그거죠. 채널A 기자 사건, 나 한명수 그 사건의 위증 뭐 어쩌고 하는 사건. 이번에 바로 이제 그 나임 사건. 세 사건이 거의 공통점이 있는 게 이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 주로 말에 의해서 수사권 발동이 돼요. 지휘권 발동이. 그러니까 사기꾼들 말이에요. 아니 검사도 물론 잘못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들. 판사도 거짓말 할 수 있고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 진행하다가 조금 매끄럽게 하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데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야. 무슨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무슨 수를 쓰더라도 빨리 감형을 받거나 가석방을 받거나 형기를 좀 적게 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 말을 현직 검찰총장 말보다 더 신뢰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이 이 사기꾼 내지 중형 예상되는 사람들 말이 맞으니까 검찰총장 너 업무하지 마. 이게 상식적으로 아까 우리 법을 떠나자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맞냐?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윤석열 총장은 그 말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비상식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제 한 말 중상모략이란 말을 쓴 거는 가장 내가 점잖은 말을 쓴 것이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게 사실 욕 나올 겁니다. 보통 저 시장 거리에 사람들 같으면은. 그리고 있죠, 수사지휘권이라는 자체가 있죠. 이게 없어져야 되는 제도예요. 왜냐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법무장관입니다. 법무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수사지휘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법이 그 법무장관이 전부 다 그 검찰총장 역할을 똑같이 겸임해가지고 다 하지. 독재국가 폴란드 같은 데는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따로 두고 법무장관 따로 두는 이유가 검찰권 행사가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달라지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는 독립된 제도를 두고 검찰청법에 따로 규정한 거예요. 이 취지에 입각한다면은 이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뭐 발동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엄청나게 자제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입법에 있어서 수사지휘권 폐지돼야 된다. 지금 이런 논의도 많습니다. 많고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그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 이걸 추미애가 장관이 진짜 조자룡 헝칼 쓰듯이 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이때까지 왜냐하면 수사지휘권이 있어도 한 번도 행사가 거의 안 되니까 2005년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그게 폐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식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도를 개선하냐 뭐 말도 없었고. 근데 추미애 장관이 3번씩이나 이래버리니까 법조계에서도 이 수사지휘권 이게 옳으냐.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제도 개선 문제부터 그리고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있죠. 이게 정당한 의도에서 진짜 그 순수한 의도에서 나오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권한 남용입니다. 직권 남용입니다. 예.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남용해가지고 어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여권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무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만일 있다. 이건 직권 남용이죠, 바로. 지금 이 정권이 적폐 수사할 때 가장 많이 쓴 게 직권 남용입니다. 그렇죠. 그 직권 남용이 되고요. 또 이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모 법무법인의 검찰 출신, 지청장 출신 변호사가 글을 썼는데 아, 그 양반이 글을 읽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 쓸 수 있나? 뭐냐 하면요. 검찰청법에 네.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면은 검찰청법에 정해진 절차들을 해야 돼요. 뭐 그렇죠. 범죄가 있거나 뭐 하여튼 뭐 부당한 사유가 부당한 행동을 했을 때 그러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해가지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거 있죠. 네. 이게 일종의 정직입니다. 그렇죠. 네, 정직. 업무를 정지시키는 예, 거죠. 징계 종류의 정직이 있어요. 판사도 있고 판사에도 정직이 있더라고요. 판사 징계에 네. 뭐 감봉 이런 거 있지만 뭐 파면부터 쭉 있지만은 정직도 상당한 무거운 징계 사유예요. 그러면 징계를 하려면 왜냐하면 검찰총장도 있죠.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자기 직에서 배제시키려면 검찰청법에 따라진 대로 인사위원회, 그다음 징계심의위원회 다 열어가지고 그다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 이거 정직을 하려면.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수사지휘권하는 말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추미애 장관은 있다 그러니까 뭐 좋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거 원래의 검찰청법이 왜 정직에 대해서 징계로 보고 이 징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냐를 그 취지를 생각하면은 이런 정직을 하는 수사지휘권은 위법하다. 검찰청법을 정면 위배한 거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직권 남용도 되지만 예. 그다음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청법 위반도 될 수 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누가 야권에서 고발하든 하면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또 수사지휘권 행사하겠죠. 그러네요. 자기 수사지 행사해갖고 그거는- 나한테 수사하지 말라.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리큐즈라고 있어요. 영어에. 그 깊이. 회피를 해.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보니까 바 장관, 법무장관이 뭐 하니까 내가 관계된 거라서 나는 못하겠다 한 게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만일에 누가 고발했을 때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한다면 정말 이건 직권 남용이고 그거는 빤하잖아요. 그건 너무 명백하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 거는 아예 그냥 지검장이고 그 차장검사, 부장검사 수사관까지 다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했죠. 회피가 아니라 뭐 적극적으로 완전히 개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회피 안 했으면 뭐 그 정도로 끝이겠는데.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지금 수사지휘권을 갖다가 지금 막 휘두를 때는 뭐 신이 나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떤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사명감이라고 그래야겠죠. 어떤 그 사명감도 잘된 사명감인지 잘못된 사명감인지 모르지만 했지만 이게 우리 검찰의 근간을 휘두르는 거다. 이번에 그래서 남부지검장 예. 사표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 심지어 그 의정부 지검장 할 때 윤석열 총장 장모 탐문서 위조로 기소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의정부 지검장에서 일약 남부지검장 요직입니다. 왜냐하면 남부지검이 여의도를 요직이죠. 관할하거든요. 요직이죠. 여의도 관할한 국회의원 전부 다를 관할합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예. 전에는 그 여의도가 전부 경제 금융. 금융이 다 있고 예. 그래서 남부지검에 그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영전을 시켜줬는데 보고 문제, 그죠? 그 나임 사건 보고를 했냐 안 했냐 검사 뭐 보고했냐 그거 나오면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하니까 이런 검찰은 아니다.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살신성인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추미애 장관이 있을 때 가만히만 있으면은 숨만 쉬고 있으면은 출세 코스로 뭐 가는 거죠. 고등검사장 그다음 대검차장 뭐 검찰총장은 워낙 중요한 자리니까 모르겠지만 뭐 검찰국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 될 얼마든지 건데 할수 있죠. 이번에 스스로 살신성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위법 부당한 이유 중에 아마 검찰총장도 자기 직무를 정지시킨 거 네. 이게 위법 부당하다는 거고 그게 이제 바로 목적도 검찰총장. 물론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하면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예, 예. 근데 총장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지금 직접 지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직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수사지휘권은 본래 이제 또 서면으로 하고 검사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바로 못하고 예.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수사지휘권 지휘권 로 인한 직무 정지가 아니죠.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무 정지를 시켜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검찰청법에 위배되는 거야라는 지금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3번 발동을 했는데 그게 다 중범죄자이고 재소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물론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무조건 그게 하나의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있겠느냐. 재소자, 범죄자, 사기범 그것도 아주 중범죄자인데 또 하나는 편파, 부실 수사를 했다는 건데 이쪽에서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총장도 그렇고 남부지검장은 아니다. 아니 장관이 범죄자 말은 듣고 검찰총장과 검사들은 다 못 믿겠다. 이걸 근거로 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범죄자나 네. 재소자라도 뭐 그 말이 첩보는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경찰이나 검찰이 있죠. 수사를 할 때 첩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하는 거 아닙니다. 신빙성이 있어야 돼, 첩보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가서 그 고영신 교수님 좀 그 뭐 탈세 혐의 이런 거 있어요. 조사해달라. 그럼 내가 말한다고 조사합니까? 안 하지요. 우선 그게 첩보가 들어오면 근거가 있냐를 확인해야 네, 돼요. 네. 왜냐하면 특히 이번 같은 경우 검찰총장이 돼 수사지휘권을 갖다가 직무 뭐 지휘권인가 그걸 발동할 정도면은 예. 이거는 그 사람 말이 정말인가 아닌가 좀 일단 근거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죠. 아니 그 자기들은 근거가 3일간 감찰을 뚝딱 해갖고 그거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권은 그때 조국 및 장관 수석 민정수석 밑에 감찰이 있잖아요. 네. 감찰이 수사보다 훨씬 신빙성 있는 걸 항상 이야기해요. 감찰은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당사자 진술에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이번에 또 김봉인 얘기만 잔뜩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무조건 거짓말 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있죠. 법정에 증인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그 사람 그 경력을 봅니다. 이 형사 재판할 때는 특히 그 피고인이 증인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수감자 이런 사람들이.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전력을 봐요. 먼저 믿을만하다, 못 믿겠다 나오듯이 그러면은 이 지금 나임이 김봉희나 이런 사람들 전력을 봐야죠.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다음 이 사람 말에 반대되는 쪽의 말에 대해서 한번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 사람들이. 예? 그걸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말이 상당히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말하지만 수사와 재판은 있죠.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사건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건이 있으면 재판 뭐 쉽죠. 그렇죠. 수사도 쉽고 네. 살인 사건에 그 현장에 사진 CCTV 있고 칼로 찌른 게 나오면 그거 뭐 수사할 건 뭐 있어요. 그렇죠. 할 필요도 없죠. 할 필요 없죠. 그런데 옛날에 뭐 그 무슨 치과 의사 뭐 살인 사건 이런 거 네. 있었잖아요. 네. 그건 결국 고등법원에서 무죄 나고 나중에 대법원 무죄 나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 정황이 있느냐 없냐인데 이 정황에 있어서 있죠. 이쪽 그 김봉희는 이런 사람 말이 훨씬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믿을 거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사기꾼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정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람 말이라면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때는 이쪽에 대해서 훨씬 더 정밀하게 조사해야 되죠. 해가지고 근거를 가져와야죠. 그거 없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 편파 수사라는 거. 편파 수사라는 건 있죠. 지금 남부지검장이 이번에 사퇴한 남부지검장 이야기 했더라고요. 예. 야당 그 관계자도 철저히 뭐 다 조사했더라고요, 벌써. 네, 다 했대요. 예, 다 하고 있다. 그러면 편파냐 아니냐는 있죠.
나중에 수사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사 기록이 있고 거기 나올 결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무혐의라든가 기소라든가 그걸 보고 이게 편파다 아니다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감찰 몇 번 했다고 3일간 뭐 3일간 감찰했다고 하고. 이런 조사가 뭐 누구죠? 59번을 조사했다든가 수사기관에서 추미애는 66번 했다는데 예. 수사기관에서는 59번인가 뭐 하여튼 하고 거기에 변호사도 53번 그러니까 참여했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수사를 갖다가 그 정도 해도 지금 진실을 밝히냐 말았는데 감찰 3일 해가지고 뭘 밝힙니까? 그럼 감찰만 하지 앞으로 수사는 필요 없죠. 예. 그래서 이게 이 편파라고 말 쓰는 것 자체가 윤석열을 배제시키기 위한 그 레토릭이지. 이게 편파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정에서 편파적일 수는 물론 있어요. 뭐 압수도 안 하고 그 압수수색 영장도 안 받고 뭐 아예 수사를 개시도 안 하고 지금 뭐 여권의 뭐 여러 가지 사건에서는 검찰이 편파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예 수사 그 자체를 갖다가 하고 추미애 장관 아들도 뭐 벌써 언제 됐는데 안 하고 있다가 겨우 이제 그 뭐 현 병장인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시작하는 척 했거든요. 그리고 편파지. 그런데 이번 이 사건 라임 사건하고 이거 있죠. 예. 이거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이 그 좋은 자료를 보낸 남부지검장이 그렇게 수사를 열심히 했고 이제 지금 하는 말은 왜 대검 반부패 부장인가 통하지 않고 직보했냐 그러더라고요. 그 직보는 우선 직보를 하고 검찰총장이 이거는 열심히 수사할 만하다 이야기하면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반부패 부장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 남부지검장이 직보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남부지검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거대 금융기관 사건이 많기 때문에 바로 검찰 그 반부패 수사 부장하고 지검장은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지검장이 서열이 더 높아요. 먼저 대검 부장을 하고 나서 검사장을 나가거든요. 같은 검사장 자리지만 그러면 남부 검사장이 와가지고 검찰총장 직보하는 게 잘못된 거 전혀 아니에요. 특히 민감한 사안은 그러니까요.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검찰총장이 판단을 내릴 필요. 이거는 진짜 그 나라를 갖다가 숭숭하게 할 사건 정도면은 반부패 수사부를 통해서 올 때 그 사건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누설될 가능성. 이게 결재라는 게 거치는 과정이 많을수록 누설될 그렇죠. 가능성이 많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 자랑 삼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 검찰총장한테 직보했다는 거 이게 편파적인 게 증거가 아마 생각하는 모양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쟁송을 하려고 해도 검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혼란을 염려해서 자기가 자제를 하고 수용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당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은 그냥 부당한 것은 하더라도 수인을 네. 잡아버리면 그만인가? 아니죠.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 지금 수사 지휘권은 예. 지금 잘못된 부당하고 위법하게 발동을 했는데 그것을 제어할 곳은 없네요. 그러면 안 따르면 되죠,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안 따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어제 한 말은 예. 따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분쟁이 생길 거 아닙니까? 법무장관과 검찰장 전부 다 헌법기관끼리 생기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라고 해가지고 예. 서로 이제 네 말이 맞다 해줄 수 있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혼란이 생기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있죠. 검찰의 혼란은 지금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예. 지금 검찰에 들어가면 그 인터넷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e플러스라고 있습니다. e플러스. 거기에 보면 많은 검사들이 물분을 참지 못하고 야 지금 우리 검찰이 이래서 이렇게 망해가 되겠냐 이런 말을 하는 검사들이 많을 정도로 뭐 추미애 장관을 아주 좋아하는 검사들은 모르겠지만 진 무슨 검사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지 있죠. 않은 검사들은 지금 이 검찰의 현실에 대해서 남부지검장이 어지간하면 사표 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살신성이라는 거예요. 네, 공무원이니까 직접 대놓고 그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지는 않지만 자기들끼리 보는 이 프로세스에 표출하는 거 이런 걸 보면요. 윤석열 총장으로서 있죠. 자기는 검사다 이거야. 추미애 장관은 검사 아니에요. 검찰을 장악하러 온 사람이지. 예. 나 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찰을 바꾸러 온 사람이지. 예. 힘을 빼러 온 사람이지. 예,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저는 예전에는 어떤 사람인가 상당히 의문도 가고 했지만은
저도 조금 예. 회의감을 가질라다가 어제 예. 보고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그런데 이제 쭉 보니까 자기는 평생 검사다 이게.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후보 맨날 그거 할 때도 여론조사에 빼달라. 그 사람은 정치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검찰을 지켜야 한다는 그 소명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하고 부딪히면 지금 안 그래도 많이 힘 빠진 검찰이 공수처도 곧 이제 뭐 예. 처장까지 막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검찰이 이 자리에서 설 곳이 없어진다.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부당하지만 참겠다.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참 검사다. 그런 생각이. 예. 그래서 그동안 정말 속을 끓이던 검사들도 어제 예, 속이 시원했을 겁니다. 국감을 보고 속이 뻥 뚫린다. 사이다. 이재명 지사만 하는 게 아니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은 네.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데 대해서 아마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 차원에서 급수도 장관으로 한 의미가 다 그런 거다는 거고 추미애는 무슨 소리 우리 정부 조직법상 보면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야. 딱 이렇게 또 반박하고 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 총장이 우선 검찰총장이 이야기했죠.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 감독하지만 경찰을 부하라 그러진 않는다. 예. 이거는 법에 업무상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권한에 의해서 지휘 감독하는 거지. 예. 내 부하라서 그렇게 와라 가라 소리 안 한다 이거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무장관이라는 장관 자리가 있고 검찰총장 장관급 총장이라 그래요. 경찰청장은 차관급이에요. 그거는 그 제 내무부 행안부 장관인가요? 예. 어떤 진짜 부하가 맞아 그거는. 장관이고 차관이니까. 예. 근데 그러면 추미애 장관 부하라는데 그 말들을 하려면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해야죠. 그러니까요. 차관급 장관 말 들어야죠. 그거는 이제 비율을 든 거고. 이 검찰 제도를 둔 게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사라는 게 정말 공정성이 요구하고 독립성이 요구하기 때문에 장관하고 별개로 하라 해가지고 이 검찰총장이 장관급 자리를 둔 거지. 지휘 감독권이라는 건 있죠. 수사에 관한 지휘 감독권이 아니에요. 행정적인 예, 사무 처리, 인사, 뭐 예산 이런 걸 갖다가 지휘 감독하라는 건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수사까지 지휘 감독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자기 지휘 감독 권한을 개념 정의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건 잘못된 거죠 문명백히. 그러면 앞으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검찰총장 제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법무장관이 다 하면 되죠. 지금 추미애 하는 행동은 그 검찰총장이에요. 검찰총장도 아니고 경찰서 형사반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수사팀까지 다 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부지검에다가 그 윤석열 총장이 뭐 할라 했던 거 네. 그것도 하지 마라 해가지고 그 해체시켜 버리고 그런 것듯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대해서 이 헌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부하라고 한 거 이런 거 그때 뭐 항명 내 명을 거역했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다음 이 검찰청법이라든가 정부조직법이라든가 그걸 떠나서 헌법의 이념 검찰을 왜 준사법기관이라 하고 그 공정성 독립성을 준 그런 이념에 그걸 한 번은 생각하면 있죠. 부하라는 소리를 입 밖에도 못 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무의심이 드는 게 우리 여 변호사님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까지 다 하셨고 추미애도 그래도 난다 긴다 하는 판사 출신인데 그런 것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충분히 할 만한 위치에 있고 식견이 있는 분인데 개인적인 멘탈리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은? 같은 판사라도 왜 그렇게 다르나요? 좀 그러면 아까 부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제가 중앙지법 원장이 부하입니까? 판사가 부하라고 할 수 없어요. 독립적으로 다 이거는 양심에 의해서 예를 법에 들어서 따라서 판결하게 돼야죠. 예를 휴가원을 냈는데 그걸 결제하는 거 그런 인사 문제, 행정 문제는 제가 부하라 소리는 안 하지만 결제 지휘 감독을 받죠. 그리고 인사 평정하고 근무 평정하고 그렇지만 제가 재판하는데 중앙지법원장이 내 부하니까
재판을 그 원고 승소를 원고 패소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죠. 말도 안 되죠. 예. 예. 예를 똑같은 들면 거예요. 군대 같으면 그럴 거 있어요. 상명하복이 거기는 철저하니까. 다르죠. 거기는 그러니까 예. 검찰이라든가 법원은 사법부는 독립적인 그런 권한들을 인정해주고 지금 추미애 장관 말대로 하면요. 검찰총장이 부하라 그러면은 A라는 피의자를 잡아왔는데 검찰총장이 기소하려고 그러는데 법무장관이 예? 불기소해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이걸 부하니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아까 군 이야기 했잖아요. 군에서는 군 법무관도 사단장 부하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군 법무관이 있죠. 재판에 징역 10년 해놔도 사단장이 면제 그러면 그날로 석방되는 거예요. 그렇죠. 군대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상명하복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아마 자기를 사단장 정도로 생각하고 저기 누구야? 윤석열 총장은 군 검찰관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조인이고 사법시험 합격하고 판사 뭐 단독 판사하고 끝났지만은 예? 예. 상식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하는 행동은 전혀 상식하고는 반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항상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자기도 알 것이다 저는. 그러겠죠. 잘못된 자기 발언이 잘못된 거 다 압니다. 그게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장관으로서 도저히 이런 분을 어떻게 장관으로 그 할 수 있냐 할 정도인데 지금 이걸 만일 맞다고 믿고 내가 조사지휘권 발동이 맞다고 믿고 한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저런 분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도저히 안 되는데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본인 다 안다. 그렇지만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정치적 행위다. 예, 속에 복심은 숨기고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은 추미애 장관이 부하다 예. 이렇게 인식을 한다면은 검찰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이번에 뭐 김봉현이가 주장했다는 술 접대 사건, 4명 검사. 그러면 책임도 같이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관이 지고 대통령이 져야죠. 예. 대통령이 또 그거는 장관. 져야 돼요. 술 먹고 이렇게 한 거, 접대받은 건 수사와 관계없는 거, 이거는. 공무원의 품위를 어긴 행동이잖아요. 여기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죠. 아니 또 하나 인사권이 있으니까. 예.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자기는 책임 없고 사과와 성찰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책임질 일을 검찰총장이 하고 예. 부활하면서 그 사람 잘못해서는 아무런 나하고는 책임 아무 없고. 관계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렇게 따지면 있죠. 너무 모순이 많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요. 추미애 장관 말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법무장관을 하는지는 이해가 그러니까. 안 가요. 우리 같이로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합리적이 법이라는 게 뭡니까? 상식과 합리 상식이에요, 아닙니까? 상식을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장관이 뭐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다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안 그러고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